2000년 6월 21일 인천 계양경찰서로 접수된 한 건의 신고. 인천 계양구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이 자신과 동거 중인 남성에게 성폭행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조사를 위해 해당 사건 용의자인 21세 남성 천모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며칠이 지나도록 천 씨는 경찰서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천 씨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까봐 잠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석 달 뒤인 2000년 9월 7일 천 씨를 지명수배하고 본격적인 검거에 나섭니다. 그런데 경찰이 본격적으로 추적에 나섰음에도 천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특히 지명수배 시점부터 천 씨의 카드 사용 내역과 은행 계좌를 추적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별다른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신고자인 천 씨의 동거녀가 천 씨는 평소 벌이가 신통치 않아 나에게 자주 돈을 빌렸고 이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수중에 가진 돈이 없는 천 씨가 이렇게 장기간 잠적을 할 리 만무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천 씨가 강도 행각을 벌이며 도피 자금을 마련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해당 기간 동안 관내에서는 이렇다 할 강도 사건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미궁속으로 빠지는 천 씨의 행방. 경찰 수사를 거부하고 잠적한 성폭행 용의자 천 씨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시간이 흘러 지명수배를 한 지 2달이 지난 2000년 11월경 천 씨의 행적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으면서 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경찰이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마침내 지명수배된 천 씨의 행방이 확인됩니다. 천 씨가 지명수배 3일 전인 2000년 9월 4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도 천 씨의 생활 반응이 포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서둘러 논산훈련소에 연락해 천 씨 소재 파악에 나섰고 천 씨가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10월 30일 특기병 교육을 받기 위해 육군공병학교로 전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폭행 용의자인 천 씨의 소재가 드디어 파악되면서 경찰 수사가 다시 활기를 되찾는 듯했으나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천 씨가 군에 입대한 군인 신분이어서 경찰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일단 공병학교에 천 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전달하고 군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천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지명수배 사실을 전달받은 육군공병학교가 즉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천 씨가 교육을 다 받고 난 뒤 배치될 부대에 해당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서 천 씨에게 도주 가능성을 열어주고 만 것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제6보병사단 공병대대에 배치받은 천 씨는 결국 그곳에서 자신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2001년 1월 22일 4박 5일의 신병위로 휴가를 받고 부대를 나온 뒤 곧바로 잠적하고 맙니다. 휴가를 나간 천 씨가 휴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계속해서 복귀하지 않자 천 씨의 부대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지명수배 중인 천 씨가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만큼 군경은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인근 마을을 탐문수색하고 검문에도 나섰지만 이미 천 씨가 휴가를 나간 뒤 나흘 이상 시간이 지나 행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천 씨가 휴가를 나온 뒤 포천시 이동시외 버스터미널을 이용한 사실까지는 확인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렇게 지명수배범 천 씨는 군경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또다시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군경이 포천시 이동시외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행적 추적에 나섰지만 천 씨가 버스를 타고 전국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채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 씨가 종적을 감추고 2달이 지난 2001년 3월 14일 오후 11시 30분경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천 씨를 붙잡았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피 자금이 떨어진 천 씨가 부산 부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비원에게 들켜 결국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강도를 잡았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좀 확인이 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드디어 검거된 천 씨.
경찰은 성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뺏겼다는 동거녀의 피해 신고를 중심으로 집중조사에 들어갔는데 천 씨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천 씨의 행적을 바탕으로 알리바이 조사를 진행하자 탈영 당시인 2001년 2월경 충남 아산과 인천, 부산 등지에서 여러 건의 연쇄 성폭행 및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천 씨의 도주 경로와 사건 발생 지점이 일치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이 천 씨를 추궁했더니 놀랍게도 전부 천 씨의 범행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동거녀 성폭행 및 강도범인 줄 알았던 천 씨가 여러 건의 강도와 성폭행은 물론 연쇄살인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을 담당하던 군경은 발칵 뒤집혔고 매스컴에서도 해당 사건이 집중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명수배 중인 용의자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버젓이 휴가를 나와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은 서둘러 천 씨를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였고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2000년 2월경 동거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천 씨는 동거녀의 신고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잠적을 했는데 그러던 중 2000년 9월 1일 이병 통지서를 받게 되자 이를 도피수단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사흘 뒤인 9월 4일 오전 9시 30분경 군 입대를 위해 집을 나선 천 씨는 어차피 군에 입대하면 경찰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곧장 논산훈련소로 입소합니다. 이후 한 달여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천 씨는 공병으로 차출됐고 병과 특성상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했기에 2000년 10월 30일 다시 육군 공병학교에 입소해 특기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일주일 뒤인 11월 7일 천 씨의 입대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공병학교에 천 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통보하며 사건 조사를 의뢰했지만 해당 부대 지휘관은 한 달 뒤면 천 씨가 다른 부대로 떠나는 만큼 경찰이 정식으로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모른 척하기로 하면서 천 씨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상정보에만 기록하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00년 12월 9일 공병학교를 수료한 천 씨는 포천시 이동면 소재 제6보병사단 공병대대로 배치가 결정됐고 천 씨의 신상기록을 확인하던 해당 부대 중대장이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천 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며 묻게 되면서 천 씨는 자신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천 씨는 입대 전 사채업자 밑에서 일하면서 생긴 일로 누군가 자신을 고소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러한 천 씨의 말을 믿은 중대장은 그렇다면 피해자를 만나 원만히 합의해라고 지시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달여 뒤인 2001년 1월 22일에는 천 씨에게 4박 5일간의 신병위로 휴가도 허가했습니다. 이때 휴가를 나온 천 씨는 어차피 군에 들어가면 결국 체포돼 모든 범죄가 드러날 것이라 생각하고 결국 2001년 1월 26일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이후 인천과 아산, 부산 등지를 떠돌아다니며 PC방에서 잠을 자고 시간을 보내다 2001년 2월 6일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현금 3만 원과 직불카드 한 장을 빼앗으면서 탈영 이후 첫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2001년 2월 20일 또다시 현금을 훔치기 위해 인천의 한 식당에 침입했다가 결국 종업원을 살해하며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됐고 이때부터 천 씨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첫 살인 범행 나흘 뒤인 2월 24일 인천의 아파트에서도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튿날인 2월 25일 인천의 한 당구장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사흘 뒤인 2월 28일 낮 12시 10분경 인천 동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칼로 부부를 제압한 뒤 현금 39만 원과 순금 목걸이, 반지, 시계 등을 빼앗고 아내를 성폭행하고는 이를 제지하려던 남편을 주변에 있던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탈영 이후 두 번째 살인범 행위입니다. 이후 2001년 3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도피자금이 떨어져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뒤 집중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천 씨가 체포된 다음 날인 3월 15일 경찰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1심 재판부인 보통군 사법원은 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천 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이 천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에 천 씨는 또다시 형이 무겁다며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이 끝내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돼 2025년 현재까지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본 범죄 전문가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범인과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 그리고 군의 폐쇄적인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천 씨에게 성폭행당한 것도 모자라 눈앞에서 남편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인천 사건의 아내는 국가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중범죄를 저지른 형사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방치한 경찰관들과 신병 처리와 관련해 군 수사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 없이 휴가를 허가한 지휘관의 의무 위반과 범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는 유가족에게 3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순간의 역정과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끔찍한 연쇄범죄를 저지른 천 씨. 감옥에서는 본인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